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뻔뻔한 시어머니와 시누를 둔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으며 남편과 합의하에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말 많은 시어머니와 그 말에 맞장구 잘 치는 시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사진으로만 뵀습니다. 사실 결혼 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았고 그때 당시 남편이 집안 가장으로서 돈 버는 사람이 남편 하나였기 때문에 결혼하고도 시댁에 지원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결혼은 망설여졌습니다. 남편도 그런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저희 집에서도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남편을 좋게 보았고 남편네 집안 사정은 잘 모르셨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남편과 저는 그런 힘든 시댁 사정을 말하지 않았고 뒤로만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시댁 사정을 모두 말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셨지만 그래도 사람 하나만 보면 좋은 남자인데 어떻게 헤어지겠냐며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아주 뻔뻔하게 결혼하고도 우리 집 가장은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다달이 용돈도 받아야 한다면서 본인은 허리가 아파 일도 못한다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돈도 없는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 잘난 아들 뺏기는 것처럼 말을 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었는지 나중에서야 후회를 하게 됐고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지만 역시 결혼은 둘만의 결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달이 용돈에 생활비 드리는 건 처음부터 그러기로 했기 때문에 괜찮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우까지 연락이 와서 용돈을 바라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주는 돈으로 신우 용돈 해결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한다는 말이 아들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도 나가 일하는데 신우 용돈은 따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우는 공부도 못해서 대학 문턱에도 못 갔고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 스스로 일해서 돈 번 적도 단 한 번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알바라도 해보라고 했지만 절대 안 합니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진작에 포기했고 오후에 나가서 하는 알바를 알아보라고 했지만 하루 이틀 나가고 그냥 때려칩니다. 결혼 전에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만 결혼하고 보니 해도 너무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모든 걸 저와 남편에게 의지를 하다 보니 저도 너무 지쳐갔습니다. 내 동생이라면 정말 그 버릇을 싹 다 뜯어고치고 싶었지만 이래저래 시댁 식구이고 남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뭐라 하지도 못하고 속만 뒤집어졌습니다. 카톡으로 당당하게 언니 10만 원만 붙여주세요. 언니 속눈썹 붙이려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회원권 끊어야 하는데 25만 원만 부탁드릴게요. 이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본인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링크를 보내서 사달라는 듯 연락했었고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결혼 1년 만에 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알아서 이야기한다면서 걱정 말라면서요. 저희 남편은 정말 천사입니다. 본인도 힘들 텐데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도 하고 저녁 준비도 척척합니다. 집안일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고요. 맞벌이라지만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여자가 대부분 집안일을 많이 한다는 말을 주위에서 들었는데 저희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본인도 힘들 텐데 자기 전 항상 발도 주물러주고 마사지도 잘해주고요. 정말 남편으로서는 완벽한 남자입니다. 딱 하나 문제는 시댁 떨거지들이 문제였습니다. 다 알고 결혼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싫어지고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들 집 놔두고 저희 집에 밥 먹듯이 드나들고 낮에 저희 일 나가면 지들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밥 먹고 설거지 해놓고 가지도 않고요. 우리 왔다 간다 증거라도 남겨놓고 가려는 듯 어김없이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해놓고 갑니다. 남편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귀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이야기를 해서였는지 껐떡하면 돈 좀 달라던 신우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25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대출금 내고 생활비 내면 빠듯했습니다. 돈도 모아야 하는데 시댁으로 흘러가는 돈이 많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깝게 느껴졌고 그만하고 싶다는 말이 목구녕까지 올라왔지만 남편 봐서 꾹꾹 참고 살아갔습니다. 사실 아이도 낳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겠더라고요. 아이 낳으면 제가 회사도 그만둬야 하는데 감당이 되질 않을 것 같아 계속해서 미루게 되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이 낳으면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더는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비용부터 아파트 전세금까지 정말 저희 부모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던지라 더는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도 회사 끝나고 집에 와 남편과 저녁 먹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는 게 정말 힐링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고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저희 시어머니 이름을 말하면서 며느리 맞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데 누구시냐, 무엇 때문에 연락을 하신 거냐고 물었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그분한테 돈 5천을 빌렸는데 이자도 안 주고 있고 맨날 말로만 준다면서 연락도 안 하고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뭔 소린가 싶었고 이젠 하다 돈까지 빌려 쓰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안 주니 자식들이나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장 돈을 주던지 밀린 이자라도 붙이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안 주면 회사까지 찾아온다면서요. 정말 열이 받아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저는 일단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너무 놀랐는지 본인이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남한테 빚진 적도 없었고 이런 빚 갚으라는 연락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저로서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 돈 대주느라 미쳐버릴 것만 같은데 이젠 시어머니 빚 독촉 전화까지 받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의료기계를 사게 되었는데 판매를 하기도 하는 곳인데 팔지도 못하고 구입만 해서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장 빚을 안 갚으면 고소당하게 될 거라면서 빨리 빚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 오간 적도 없었고 화낸 적도 없었는데 순간 남편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조용히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현실적인 남편은 일단 빚부터 갚아야 하니 시어머니와 신우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빼서 빚을 갚고 당분간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했으면 하더라고요.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몇 천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부탁할 수도 없었고요. 남편 체면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더는 안 좋게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시댁 전세금을 생각해보면 빚 갚고도 몇 천이 남을 텐데 그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얻으면 되지 않나 싶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빚진 게 그 아주머니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 성형수술 해준다고 돈을 더 빌렸는데 그동안 수술하고 돈이 생기니 제게 연락을 안 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얼굴 보는 것도 진절이 나게 싫었는데 이제 매일 그 얼굴들을 보고 살 생각을 하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대놓고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 부모와 동생인데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갈등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같이 살기로 했으니 조금은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먼저 용돈도 없애고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하는 걸로 하고 생활비를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또 시누이도 이젠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야 생활할 수 있으니 일을 하라고 권유하기로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제 말에 모두 동의하게 되었고 힘든 결정해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모녀가 문제였습니다. 생활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 건데 왜 용돈은 안 주냐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 역시 왜 일을 나가야 하는 거냐면서 본인은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할 거니까 일은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갚는다면서 일은 안 할 거고 용돈은 꼭 줘야 한다면서 성형한 낯짝으로 아주 생쇼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더는 못 참겠는지 그렇게 안 할 거면 당장 둘 다 집에서 나가라면서 더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큰 소리 치려는데 남편이 나서서 말을 하니 제가 굳이 큰 소리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남편을 처음 봤는지 두 모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더 이상 남편 말에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나 싶었고 여튼 저희는 방 하나를 내주었고 정말 싫어하는 인간들과 한 집에서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미니멀 라이프라 집에 뭐 지저분한 거 가져다 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도 더럽게 쓰고 뭘 그렇게 사다 놓는지 아주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대놓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물건 사다 놓지 말아달라. 본인이 먹은 그릇은 본인이 설거지해달라. 쓰레기는 제발 바로바로 쓰레기통에 넣어달라 등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와 신우가 집도 별로 안 큰 집에서 대놓고 제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년이 말끝마다 재수가 없게 말을 한다. 지가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를 떠냐. 이혼 시키고 싶다. 말 걸면 대답하지 말자 등 일부러 제가 다 들리는 거 알면서 저런 유치한 말들을 늘어 놓더라고요. 처음에는 유치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미쳐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이번 역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더는 안 될 것 같아 말을 꺼냈더니 처음에는 남편이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설마 저한테 한 소리겠냐? 아닐 거다. 다른 사람 욕한 걸 잘못 들은 거 아니겠냐면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절 뒤집어지게 폭발하게 만들었는데 그날은 남편이 저녁 먹고 씻으러 들어갔고 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모녀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었고 전 이내 참지 못하고 욕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둘이 부엌에서 한다는 말이 얼굴도 별로인데 팔다리도 짧다. 얼굴이 안 되면 몸매라도 돼야 하는데 둘 다 꽝이다. 지 부모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 똑같이 생긴 거 아니겠냐. 몸매도 안 되는데 얼굴이라도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저러고 당당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서 아니겠냐. 이러면서 정말 개막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꼭 없는 자리에서 저렇게 말을 하니 제가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저희 부모 욕까지 하니 제가 더는 참아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을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국 둘 다 그 입 닥치지 못해요? 당신들이 인간이야? 돈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얹혀 사는 주제에 지금 우리 부모님 욕까지 하는 거야? 당신들은 인간 쓰레기야. 아들, 며느리 돈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 뭐가 잘났다고 남 욕을 하는데 난 당신들이랑 같이 못 사니까 내가 이혼을 하든 당신들이 내 집에서 나가든 둘 중 하나야. 알았어? 둘 다 기가 찼는지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고 제 목소리가 컸는지 남편이 무슨 일이냐면서 나왔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랑 이혼하던가 아니면 저 사람들 당장 우리 집에서 내쫓아. 나 더는 못하겠어.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내 인생 이렇게 거지같이 못 살겠어. 이젠 하다하다 우리 부모 욕까지 해? 정리되면 연락해. 알겠어? 그렇게 저는 급하게 가방만 챙겨 친정 집으로 와버렸고 남편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친정 부모님 걱정하실 것 같고 남편 위신 떨어질까봐 말을 안 했는데 이혼까지 할 판국에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이미 시댁 사람들 인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닥 놀라하지 않으셨고
전 부모님에게 여차하면 이혼할 각오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왔고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일단 시이모네 집으로 갔고 동생은 친구네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저와는 절대 이혼할 생각도 없고 본인도 더는 시어머니와 동생 뒷바라지 못할 것 같다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 안 하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설마 남편이 그런 결정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하긴 했습니다. 용돈이고 뭐고 더는 안 줄 거고 집에 오면 식사 차려 드릴 거라고는 했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결정은 제 의견에 100% 따를 거라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난리칠 생각은 없었지만 한 번은 터뜨려야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게 조금 빨리 왔던 것 뿐이었고요. 남편도 제가 토달지 않고 남편 의견 모두 들어주었던 거 잘 알고 있던지라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그 두 모녀 버릇 고치려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용돈도 끊어버렸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결혼생활 5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우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찜질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입에 풀칠하려면 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었겠죠. 집은 저희 부모님이 빌려주셔서 월세방 얻을 수 있었고요. 남편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본인이 지금껏 모두 벌어서 학비, 생활비 모두 해왔습니다. 그 전에는 시어머니가 일을 다녔었고 남편 취직하자마자 일 때려치우고 집에서 놀기만 하셨습니다. 평생 고생했다면서 아들에게 뭔가 보상을 받고 싶었었는지 정말 아들을 무슨 봉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일이었는데 본인이 본인 무덤 판 거겠죠. 신우 버릇까지 아주 더럽게 만들어놔서 둘 다 아주 세트로 돈 뜯어갈 궁리만 했었지만 이젠 그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연을 끊고 산다던가 하진 않습니다. 챙겨드릴 건 챙겨드리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하고 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신우이 말대로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이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줬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